지금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네. 당 사정도 그렇고 지금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지지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해적인 네. 그런 모습 보이면서도 이제 좀 관심을 받으려는 게 좀 마음이 짠하네요. 네. 저도 지금 보수가 이제 위기긴 하죠. 그렇지만 저렇게 이제 자극적인 영상으로 잠깐의 관심을 끌려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했던 것인데 그런 거를 보수에서 먼저 가져다가 저런 식으로 눈길을 끄는 거는 이렇게 썩 그걸 바람직해 진보에서 많이 했다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보수에서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과거에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SNS를 활용한다든가 네네네. 영상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쪽이 진짜 잘하는 것인데 저쪽을 가져와서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으로 네. 눈길을 끌어보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경기지사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6.3 지방선거는 명백한 지방선거인데 네. 보수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저런 식의 영상을 보이는 거는 일종의 이거를 정권 심판론 이번 네. 선거를 어떤 정책 대결이나 지방선거가 아니라 어떤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수가 지금 위기인 것은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려면 인적인 교체가 이제 먼저지 네. 그런 것에 책임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승희 의원님 말 듣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경기지사에 지금 재선에 도전한다는 말을 실컷 제가 해드렸는데 영상과 이 내용을 보면은 보수를 바꾸겠다고 그래요. 지금 경기지사 재도전에 나온 사람이라면 경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보수를 바꾸자는 얘기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거죠? 그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보수와 진보로 나누자면 이제 보수의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겨우 일부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열세 있는 위치고 지지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금 현상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뭐 어떤 전략도 있다고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정치는 쇼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저런 이미지식의 어떤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건 뭐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내용에 보면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네. 이제까지.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보면 특히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의 어떤 막말이랄지 현재 당 운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개혁 보수와 보수의 혁신 그리고 보수의 미래를 얘기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쓴소리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까지 공천을 받는 과정 또 공천 이후에도 보수의 미래와 보수 개혁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영상의 어떤 이미지 자체를 던져주는 건 좋지만 네. 거기에 따른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 네. 그렇지 않고 보수로부터 경기지사로서 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6.13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의 가치 뭐 이런 걸 지금 전면에 내세워요. 뭐 네. 다른 그 광역자치단체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움츠러져 있는 보수층에게 뭔가 어떤 적극성, 동기 이런 거를 이제 유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남경필 그 후보의 저 영상에 보면 맞는 척을 하는 거지 맞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단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어떻게 또 진짜 때리겠습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진짜 영상이죠, 영상. 네. 정말 정말 맞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죠. 그 석고대죄라고 그 하잖아요. 마음을 더 담아야 네, 된다. 지난번에도 그 2016년 그때 4.13 지방선거 총선 때도 뭐 무릎 꿇고 그 큰절하면서 사죄를 했지만 진정성은 없었거든요. 네. 저는 뭐 좀 웃긴 예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성희 의원께서 그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자극적이고 이런 재밌는 영상은 진보에서 많이 했다. 제가 이 영상이 떠올라서 아까 꼭 진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수에서 많이 하지 않았나요? 했던 얘기의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즐겁다면 더 망가져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번에 이걸 보고 좀 즐거웠으면 합니다. 네, 이른바 헝그리버드, 앵그리버드라고 해갖고 굉장히 캐릭터로 회자가 됐었죠. 최근에도 근데 홍준표 대표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홍보가 또 있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준표 때리기 이벤트까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심에 우리 준표가 달라졌다 프로젝트 반드시
실행하고 또 성공시키겠습니다. 좀 정제되고 기존에 했던 우리 대표에 대한 좀 거칠고 그런 인식을 준표 때리기를 통해서 다 털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준표 때리기를 통해서 이미지 쇄신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좀 바뀌었을까요? 사이가 아주 나쁜 지금 중진 의원들하고 밥 한 끼 먹자고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실제 어땠습니까? 초대장의 응답을 몇 명이나 했나요? 지금 근데 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 이야기를 홍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준표 때리기 하겠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불러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아하. 그거는 탁현민이나 하는 짓이지 왜 나한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혼이 나고 철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식으로 쇼같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저희가 홍구리버드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마음이 상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저녁에 중진들을 좀 초대를 했어요. 그동안 네.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진들이 뭐 홍 대표에 대한 지도력의 문제 또 뭐 막말 문제 뭘 제기를 하니까 네. 좀 이제 이 6.23 지열성을 앞두고 좀 함께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중진들이 썩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중진 의원들과의 사이가 안 좋은 대표적인 그 막말 기억나시죠? 바로 이 말들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너무 독선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언동을 통해서 우리 동지들에게조차 이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당 간담회를 이렇게 열게 된 것입니다. 당을 걱정하는 우당 간담회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후보 공천 과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당대표의 닫힌 리더십이 이러한 것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진원지가 그런 냄새가 그쪽 연탄가스가 개념이 틀리지. 바퀴벌레는 연탄가스 죽나? 당 내에서 아직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후 2시 반부터 오늘 깜짝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을 1대1로 비공개로 하자. 북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불 보듯이 뻔하다. 한반도에 더 큰 위기가 온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다.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수회담에서 이 정치적인 의제보다는 굉장히 지금 안보 관련 이야기들이 주된 이야기로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을 대표해서 우려의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고요. 네,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를 해왔죠. 네. 한독 정상회담 하자고 했는데 아마 전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준표 대표가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확실히 해야 된다.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대해서 네. 철회를 하라.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반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 회담에서 확실한 북핵 폐기의 어떤 그런 확약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기식 그 원장에 대한 그 사퇴 문제 등 네. 이거는 일단 요구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 철회도 요구를 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8번째 얘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4위로